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원래 오프라인 모임 예정이었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어, 키가 좀 잊어버리는 그런 사태가 발생해서 다행스럽게 그래도 어, 어제 저녁에 식당에 보관 중이라서 확인 결과 다행스럽게 이제 예, 지갑 분실을 면했습니다. 오늘의 원래 오프라인 상에 그동안 여러분들이 강의 진행 중에 좀 궁금하신 분 또는 프로그램 관련해서 뭐 설치가 잘 안 됐는가, 다운로드가 잘 안 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의문점이나 궁금한 점 이런 것도 해소하고 또 이제 함께 하시는 분 면면들이 어떤가 서로 통성명도 하고 그리고 원래는 4시에서 5시 사이에 이제 줌 온오프 동시에 1시간은 강의하고 또 이제 끝나고 나서 질의응답 받고 저녁까지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했었는데 하여튼 부득이한 사정으로 돌발 상황이 발생해서 오늘 줌으로 조금 더 연장해서 하겠습니다. 원래 1시간 온오프 할 때는 그것도 오신 분들을 위해서 질의응답이라든가 그런 시간을 해서 한 4시에서 5시 계획을 잡아놨는데 지금부터 시작하면 한 5시 반 정도까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일단 먼저 이제 내년도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한 달 동안 올 연말을 잘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배운 바를 내년에는 지금 이제 한 달간은 여러분 이제 한번 준비하고 공부하는 시간으로 보내신다면은 내년 1월부터는 실제 내 글이 상위 노출도 되고 이어서 수익화로 나가는 그러한 방향타를 오늘 이제 안내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요 이제 메인 강의가 끝나고 또 프로그램 관련 아직 우리 14기에 최근에 이래 등록하신 분은 아직 프로그램 설치 안 한 분이 한 두어 분 이래 또 계시는데 그분들은 혹시 오늘 강의가 끝나고 저녁 한 7, 8시쯤 돼서 이제 신청을 하시면은 이 개발자하고 연결을 해서 원격으로 그좀 도움을 주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오늘 하여튼 제가 고민하다가 오늘 오프라인 모이게 되면 뭐를 집중적으로 안내를 해야 될까 해서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은 올 2025년이 지나가고 내년이 이제 2026년 새해가 다가오는데 그래서 올해를 정리하는 의미를 담아서 네이버가 또 2025년 하반기에 중대 정책 발표를 2가지 했죠. 그래서 그런 거를 모두 함축해서 오늘 이제 내년도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2026년 네이버 블로그 어떻게 변하느냐. 지금 시대가 AI 시대죠. 또 AI 혁명 시대. 과거에 우리가 어, 19세기 그 산업 혁명, 18세기, 19세기 산업 혁명 시대가 있었다면은 그때는 뭔가 이래 뭐 전기 기관차라든가 뭔가 눈에 보이는 우리 어떤 그러한 산업 기술이 발달해서 산업 혁명 시대가 있었다면은 이제는 이게 아마 폭풍적인 어떤 이 시대의 변화. 물론 이게 앞서서 AI에 앞서서 어 이제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래서, 하여튼 SNS, 뭐 이래, 그런 디지털 시대를 한 10년에서 20년 이렇게 거쳐왔는데 지금은 그 모든 것을 다 그냥, 우리가 숨죽이 할 수 있는 그야말로 과거의 산업혁명에 버금가는 이 AI 기술 혁명이 이제 도래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그래서 지금의 이제 템포는 앞으로 아마 지금의 2, 3년은 과거의 2, 30년, 2, 300년에 맞먹을 그런 큰 변화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네이버 자체는 물론 아직 좀 미흡하긴 하지만은 네이버의 AI는 뭐 하이퍼 클로버 X라 해서 검색 알고리즘을 현재 개선 중에 있고 아직은 조금 AI 면에서는 우리나라가 많이 뒤처져 있습니다. 미국에는 서로 경주하듯이 지금 오픈 AI가 한 3년 전에 어, 3년 전 연말부터 시작해서 이제 선두주자로 앞서 나가자. 세계 제 제일 기업인 구글이 또 질세라 요즘 엄청난 속도로
여러 가지 AI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구글 뭐 제미나이부터 시작해서 구글이 요즘 여러 가지 구글 또 노트북 LM 뭐 등등 아주 파격적인 그런 걸 선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물론 기본은 가장 기초는 AI의 기초는 챗 GPT부터 시작을 했지만은 그에 못지않는 후발주자 구글 제미나이 또 퍼플렉시티 클로드 뭐 이런 등등의 그 AI가 또 이제 바로 바짝 추격하는 이런 상황이라서 네이버 입장에서는 뭔가 그 AI가 도입되자 이제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 두 가지 이제 수익화 방법을 발표하면서 그래서 그러나 하여튼 기준은 예, 이 실제 경험 기반 콘텐츠를 중시하겠다. 첫 번째가 네이버가 실제 경험 중심 콘텐츠. 실제 맛집 체험을 한다든가, 뭐 여행 체험을 한다든가, 요즘 클립 크리에이터 있잖아요. 1분짜리 영상. 그것이 장소를 기반으로 한 그 클립입니다. 즉, 짧은 영상이. 그래, 오늘 여기, 클립, 뭐, 그런 제목으로 좀 진행하다가 지금 클립 크리에이터로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어떤 내가 뭐 맛집이든 여행이든 어떤 장소의 사진을, 올리면은 그 장소와 연결하는 링크를 통해서, 그래서 하여튼 실경험을 중시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첫 번째가. 두 번째는 AI 최적화를 이제 활용해야 된다. 과거에는 SEO 최적화를 해서 어떻게 하든 검색에만 노출되는 그것이 1등이었다면은 이제는 오히려 AI 사이트에도 AI 플랫폼에도 내 글이 인용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AI를 항상 우리가 초안 정도는 AI를 능수능란하게 이제 다룰 수 있는 그런 경지에 가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일관된 포스팅은 뭐냐 하면은 뭐니 뭐니 해도 그래도 꾸준히 하는 사람한테는 못 당한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뭐 빨리빨리 우리 한국 특유 문화가 빨리빨리지만은 꾸준히 매일 1포씩 꾸준히 1년간 하는 사람하고 몰아서 주말에만 일주일분 5, 6편 다 하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결과물은.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 내 습관을 꾸준히 할 수 있는 습관이 사실 글감 찾고 포스팅하고 시간이 많이 들고 어렵기 때문에 AI 자동 글쓰기라는 수단을 통해서 도와주죠. 일부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마련해 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일단은 경험 위주라서 여러분 글 한 편을 쓰든 영상 한 편을 올리든 짧은 영상이든 뭐 롱폼 영상이든 어떻든 간에 거기에 항상 장소가 연결되도록 그래서 네이버가 좋은 여건이 있는 게 다른 플랫폼은 뭐 유튜브라든가 뭐 인스타 장소 기반이 아니잖아요. 네이버는 네이버 플레이스라는 그 장소가 있어. 내가 예를 들어서 가게를 오픈한다. 무슨 사업을 한다. 맛집을 어, 뭐 한다. 이래 되면 항상 네이버 플레이스라는 그 장소가 드러나거든. 그래서 요즘 맛집 제가 탐방을 자주 해보면은 제일 중시한 게 이 뭐야 선정의 플러스 요인이 뭐냐 하면은 어, 우리 맛집 블로그 올리는 건 당연하고 그거는 뭐 당연히 이제 그 하나의 그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게 클립 오히려 인스타보다는요. 클립에 올려줄 수 있는 사람. 그 밑에 이제 당구표를 해가 이렇게 뭐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한다 하는 게 왜냐하면 맛집마다 다 뭐지 저 플레이스가 있잖아요. 장소. 그러면 거기 가서 별표도 뭐야 저장도 하고 그것도 또 어떤 집에는 블로그 리뷰는 당연하고 말고 그 이제 플레이스에 그 리뷰를 짤막하게라도 달아달라. 어떤 집에는 아예 뭐야 체험하는 동안에 그걸 보여줘야 이제 뭐 식사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집도 몇 군데 있었어요. 그만큼 네이버는 이 플레이스라는 장소 기반의 그런 플랫폼이다 보니까 여튼 그 장소를 중시하는 이게 이제 경험이라는 건 우리가 어디 가서 뭐 그 식당이든 여행 어떤 장소든 간에 그것을 기반으로 한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다시 네이버로 사람들이 모인다. 이 앞에 있는 이 세 가지는 심심해서 찾아가는 플랫폼.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전철 왔다 갔다 하면서도 뭐 내 관심 분야
검색 관심 분야를 아예 저절로 이래 딱 뜨기도 해요. 유튜브 딱 누르면 내가 그동안 이제 봤던 그런 부분 음, 뜨고 또 하나 눌리고 그 밑에 보면 피드를 이렇게 올리면은 또 계속 이렇게 같은 분야가 나오거든요. 그건 관심 분야예요. 그리고 뭐, 뭐 하여튼 좀 심심할 때 이렇게 시간 보내기 위한 그런 플랫폼이라면은 네이버는 여하튼 검색을 해서 찾아오는 플랫폼이다. 마지막에 종착역은 가격 비교를 한다든가 아니면 실제 내가 제품을 한번 검색해보고 구입을 한다라든가 그럴 경우에는 네이버에 온다. 마지막에는. 그래서 네이버가 또 변한 거는 이쪽의 장점을 따왔습니다. 클립 크리에이터에서 거기에 짧은 영상을 올리면서 블로그하고도 연결하고 또 쇼핑 커넥트하고도 연결하고 하면서 네이버는 이제 수익화의 길을 터준 겁니다. 예, 같은 짧은 영상이라 하더라도 여기 우리가 인스타 뭐 유튜브에 그런 어떤 장소라든가 또는 상품 아직 링크하기는 좀 어렵지. 인스타는 아직 안 되고 있어요. 스레드 같은 데는 그 상품 뭐 링크도 이래 할 수는 있는데 그나마 네이버는 자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네이버 쇼핑몰을 바로 연결해서 수수료를 주는 그런 어, 것을 2025년 하반기에 만들었고요. 잠깐 누군가가 여기 낙서를 좀 했네요. 잠깐 좀 협조 바랍니다. 음, 주석을 찾아야 돼요. 지우려면. 주석. 지우개 찾았어. 예, 이거 고의로 안 한 거 알고 있습니다. 뭘 이렇게 건들다 보면 저도 옛날에 너무 강해졌다가 뭘 뭐 이렇게 했더니 그게 그 낙서했는 사람 이름이 나오거든요. 아무튼 간에 조금 이렇게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일단 그러면 네이버의 이 흐름에 맞춰서 우리가 블로그 글을 쓰고 그것도 블로그 이미지 사진을 우리가 편집 수정할 때 그걸 고려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 또 나오네. 또 강조. 실제 경험 기반. 예, 이게 바로 체험 콘텐츠. 과거에, 과거에, 어, 제가 이제 정보선 글만 20년 왔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홍보선 글을 또 뭐 한 겹치는 정보선 글을 올리면서 홍보선 합치면 한 4, 5년 된다고 보고 제가 코로나 직전부터 이제 홍보선 글을 올리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때 이제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이런, 어, 사업을 했으니까요. 자, 근데 지금 이제 2, 3년 전부터 해가 이제 AI가 등장했잖아요. 어떻게 하든 AI 툴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과 활용 못하는 사람, 또 그것을 잘 활용하는 사람과 그냥 어설프게 활용하는 사람의 차이는 어, 1, 2년 또는 4, 5년이 지나면 엄청난 격차가 벌어질 것이다. 지금 뭐 하여튼 미래학자들이라든가 이제 미래에 없어질 직업, 뭐 미래 하나의 선망 직업이라든가 이거 엄청 바뀌어져요. 앞으로 아마 이 AI 시대에는요, 그동안 우리가 존경의 대상이 되고 또 수익하고도 바로 연결되는 의사니 무슨 교수니 또 변호사니 뭐 이런 사람들 설 자리가 없어질 정도로 웬만한 거는 다 AI가 대신하는 거예요. 어, 원격 정밀 진단. 예, 원격 교육 뭐 등등 어, 그래서 그동안은 잘 나갔던 사람들도 이 AI를 무시한다든가 하면은 완전히 도태되는 그런 시대가 무서운 시대가 옵니다. 과거 산업혁명은 한 100년, 200년 의 역사라면은 AI 시대는 그의 10분의 1인 10년, 20년 오히려 그보다 더 빠른 그런 템포로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막 AI 춘추 전국 시대예요. 들어가 보면 저도 깜짝깜짝 놀라는 그동안 저는 주로 챗 GPT라든가 또 뭐 AI 한국 사이트인 고 판다랭크라든가 몇 개 위주로 우선 이제 블로그에 적화된 그런 거를 많이 활용해 왔는데 최근에 이제 하도 여러 강사들이 또 구글을 뭐 그 하고 구글하고 연계된 뭐 캔바라든가 등등 하다 보니까 막 때로는 막이 정신이 사나울 정도로 그 한 번 더 가면은 새로운 옛날에 내가 한 4, 5개월 전에 보던 구글 제미나이와 지금 4, 5개월 후에 구글의 몇 가지 플랫폼, 아까 방금 모두에 말씀드린 구글 그 노트북, LM, 노트북 거기는 특히 이제 뭐 무슨 학생들이 이제
연구 논문 깊이 있는 심층적인 뭘 하는 그저 이름이 노트북이라 이래 했지만은 어떤 간에 연구, 뭐, 리서치, 그런 분야는 압도적으로 그 하여튼 좋은 양질의 결과물이 막 생겨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물론 챗GPT를 위주로 해서 일단 우리는 블로그 글 올리는 거를 중심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것도 조금씩 맛백이라도 알고는 있어야 된다. 예, 그렇게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일관된 전략, 이거는 꾸준함을 못 당한다. 아무리 머리 좋고, 아무리 속도전이지만은 일단 꾸준히 하는 건, 그리고 꾸준히 할 수 있는 그 도구를 AI 자동 프로그램이 도와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상위 노출의 결정적인 요소가 이렇고, 그러면, 이때까지 일단은 저기 지금의 AO 시대지만은 그래도 SEO 시대, 즉 상위 노출, 오늘 이제 상위 노출, 검색 노출, 그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쓴 글이, 내가, 나의 글 제목이 뭔가, 어, 상위에 노출돼서 클릭을 해서 내 블로그에 오게 만드는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키워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하는 이 키워드 하면 키보드를 예를 들어가 키워드 앞에 붙는 거, 요 키워드 핵심 키워드가 있다면은 그 앞에 붙는 상위 키워드, 또 뒤에 붙는 뭐 꿀팁 7가지라든가 뒤에 뒤따라오는 하위 키워드를 잘 믹스해서 롱테일 키워드로, 즉 내가 뭐 인플루언서라든가 엄청난 상위권에 있으면은 이래 추상적이고 뭐 이런 뭉뚱그린 그런 키워드라도 노출될 가능성이 있지만은 초보자라든가 아직 내 블로그 지수가 조금 이게 중이하 낮은 단계에서는 어떻게 하든 글 제목만큼은 내가 좀 신경을 써서 우리가 자동 프로그램에 거기 제목을 넣을 때 여튼 이 키워드 분석을 잘해야 된다. 요거 나중에 교환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 하나하나 누르면은 또 한 페이지로 넘어가는데 제일 먼저는 우리가 뭐니 뭐니 해도 네이버 형님한테 물어보는 게 최고입니다. 일단은 블로그도 네이버 뭐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한 플레이스도 네이버 또 네이버에 상품 판매한 스마트 스토어도 네이버이기 때문에 네이버 검색창에 일단 물어보는 게 첫 번째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은 조금 이제 시간, 한 시간 만에 이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러분 또 집안에서 들으시고 저도 집에서 하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시간을 좀 들여서 한 시간 반 가량을 하기 때문에 요 교환에 따라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습 실습으로 자, 네이버를 열어서 그러면은 오늘 하고 있는 이런 자, 네이버 블로그 그냥 네이버를 하지만 블로그 어, 뭐 검색 노출 한번 쳐볼까요? 검색 노출. 예. 이랬더니, 어, 여기 보면은 연관 검색을 하고 이렇게 또 있네요. 어, 검색 노출이 이제 네이버 검색 노출, 블로그 검색 노출, 네이버 블로그 검색 노출, 방문, 블로그 검색 노출, 또 블로거, 이건 사람 노출 상위, 또 키워드, 뭐 포스팅 이렇게 있고 여성이 훨씬 더 많이 검색한다. 한 61%, 남성이 한 39%. 예. 이렇게 되고 연령별들도 이 네이버 검색에 대한 이쪽은 30대가 제일 많이 검색을 하네. 알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쭉 이제 상위 노출되는 사람들 블로그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이렇죠. 자, 이보다 좀 더 짧게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제 거를 요즘 제 거도 조금은 뒤쳐져 있더라고요. 옛날에 항상 막 1, 2위, 3위 에 올라가 있는데 건강 쪽으로 해서 신중년 예, 건강 문제 한번 쳐봅시다. 저도 조금 이제 분발을 해가 신중년에 관한 글을 좀 더 써야 되겠어. 최근에는 늘 블로그 강의하고 뭐 한다고 건강에 관한 글들을 제가 조금 소홀히 했거든요. 그랬더니 뒤쳐졌어요. 지금은 진짜 안 보이네. 어, 옛날에는 막 1, 2, 3, 4, 5위에서 어, 4개, 서너 개가 저 거였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 사람들 거였거든요. 지금
좀 분발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건강 관리를 한번 해봅시다. 이게 최신 거를 우선시 해주고, 제 거는 막 1년 넘게 지난 거, 그렇게 한 상당한 1년 가까이 제일 1등으로 노출돼 있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보면은, 여기 보면은 관련 연관 검색어, 이거는 뭐 하나뿐이네. 예, 그래도 그 건강, 뭐 신중년 건강 문제, 이렇게 요거는 이제 건강 관리를 하니까 제게 1등으로 나오네요. 블로그 중에는. 예, 백세 시대 신중년 필수 건강 관리 7가지. 건강 문제는 이제 제가 더 뒤쳐져 버렸습니다. 1등, 나왔고, 이건 아마 최근에 썼을 거예요. 2025년 10월 19일. 근데 과거에 꾸준히 1등 했는 거는 2024년도인가 3년도에 쓴 게, 그게 이제 상위에 쭉 노출되다가 아까 건강 문제를 검색했을 때, 그 다음에 2등도 저 거고, 어, 신중년을 위한 7가지 건강 관리 비법. 그 다음에 3, 4, 이런 거는 이제 다른 분 거네요.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또 더 깊이 이분이 어떻게 해서 1등이 됐는가 보기 위해서는 요 밑에 N 서포터 글 분석이라고 있죠. 그걸 딱 눌러보면은 이 블로그에 언제부터 시작했고 이 글에 뭐 단어가 몇 개 썼고 이 다 나오거든요. 일방문자가 얼마고 일방문자가 3,800, 이웃이 6,700, 개설일이 2004년 2월 11일 이렇게 다 분석이 되잖아요. 글수 이렇게 단어 밑에는 단어까지 건강에 관한 단어 이렇게 이런 것이 하나의 다 키워드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런 단어들이. 예. 그래서 제일 먼저는 일단은 네이버 형님한테 이렇게 검색에 한번 물어보는 게 첫째고, 그와 관련될 어떤 글이 상위에 이렇게 올라갔는가 분석을 해볼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네이버 이제 네이버 바로 메인 화면에 불러왔다는 좀 더 깊이 있는 검색량이 얼마고 포화도가 얼마고 이런 걸 알아보려면은 이제 또 네이버에 광고 키워드도 그 앞에 뭐가 빠져있는 네이버 광고입니다. 요 뭐 빨리 교환을 만들다 보니까 하나 빠졌는데 네이버 잠깐만요. 여기 지금 눌리면 넘어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써야 돼. 예. 아이고, 이거. 아, 그 자체가 지워져 버렸네요. 어, 하여튼 스노커 내가 뭐 찾아가는 네이버 광고, 키워드 도구. 요거는 잠깐만요. 내가 옆에 내 카톡에다가 저장을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걸 찾는 법, 요 굉장히 아직까지 무료로 네이버 이제 광고, 저는 이제 유료도 옛날에 해보기도 했고 했지만은 뭐 찾아가는 방법이고 조금 어렵습니다. 일반 그냥 네이버 광고 검색해가 바로 잘 안 나타나요. 잠깐 내가 내 개인 카톡에 그 주소가 있는데 잠깐만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 또 서치 어드바이저라는 것도 있고, 네이버 자체에서, 여튼 검색하는 데까지는 해보는 게 제일 편하고 빨리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려고 네이버 프리미엄은 여기 있고, 키워드 도구 여기 있습니다. 잠깐만요. 네이버 키워드 도구 사용법. 노션에 내가 갖다 놨거든요. 여기 한 칸 띄워요. 자, 네이버 광고 키워드 도구를 해서, 분석하는 방법. 요거 여러분께, 에, 오션은 여러분 이제 뭐 노트일에 저장한다든가 뭐 내가 이제 임시 저장을 했다가 이것을 갖고 강의 교환을 만든다든가 뭐 할 때 아주 좋은 편리한 도구입니다. 네이버 키워드 우리가 글을 열심히 써도 조회수가 오르지 않는다든가 이 정도면은 괜찮은데 왜 반응은 없지 등등 이러할 때
점검해 봐야 될 첫 번째가 아까 전에 이제 네이버 검색, 거기 네이버 검색, 네이버 메인 화면에 검색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좀 더 깊이, 요 글에 관한 검색량이 얼마나 되고, 또 포화도로 그 표현은 안 했지만은, 검색량 대비 발행수, 글 발행수, 어, 그런 거를 이제 대비해서 포화도라고 하거든요. 자, 네이버 키워드 도구는 어떻게 찾는가? 에, 네이버 검색에 네이버 키워드 도구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 그리고 아니면은 네이버 검색 광고 이렇게 들어가면은 오른쪽에 이제 제일 요거 잘 기억해 놓으세요, 여러분. 요거 그냥 찾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어, 광고 플랫폼, 특히 이제 가게를 갖고 있는 내가 뭐 키워드 광고를 한다든가 이럴 때는 이걸 뭐 능수능란하게 하겠지만은 일반 무료지만은 이거 찾아가는 게 좀 복잡하게 해놨더라고 이상하게. 그리고 이제 요거 잠깐 보여드리고 내가 직접 찾아가는 거 그러면 또 실전 보여드리겠습니다. 광고 플랫폼에 가서 그 다음에 도구를 열어서 키워드 도구 열면은 거기에 이렇게 몇 가지 네이버 키워드 도구, 뭐 네이버 검색 광고 뭐 몇 가지를 한꺼번에 이렇게 검색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월간 검색 수가 나오고 월간 클릭 수가 이래 나와요. 예. 그래서 어 요것을 해서 우리는 중간 정도가 좋습니다. 이렇게 뭐 네이버 검색 광고에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이 검색을 하고 있잖아요. 검색수. 근데 이런 거는 그냥 이걸로 해가 우리가 키워드를 내가 차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한 500에서 한 5천 아니면 참 300에서 한 3천 정도가 적당하다. 그 뒤에 나옵니다. 저 뒤에 교환에도 뒤에 이렇게 나오고 키워드가 한 달에 얼마나 검색되는가 또 연관 키워드가 뭐냐 그 검색하면 연관 키워드를 또 다 보여줘요. 그리고 경쟁도가 내가 중간 정도 되는 거를 내가 키워드를 써야지 경쟁도가 너무 높은 거는 내가 내한테 오기까지 어렵죠. 인플루언서들이나 높은 뭐 수만 명, 뭐 이 수천 명, 수만 명이 그 블로그에 찾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먼저 차지할 테고, 그래서 이 황금 키워드 찾는 게 중요하다. 여기는 500에서 한 5천이라고 해놨네요. 검색량이 너무 적지 않고 경쟁은 심하지 않은 중간 정도. 또 경쟁이 너무 없는 거는 아예 검색이 또 안 되는 경우 있죠. 그 경쟁이 너무 없는 거는 그런 뾰족한 제목으로 쓴 사람이 또 너무 없어도 안 되고 한 중간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구체적인 지역을 앞에 내세우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쓰고자 하는 핵심 서비스, 뭐에 관한 what 앞에는 이제 플레이스, 지역, 뒤에는 어떤 상황, 여기 예를 들면 발산용, 투명 교정, 통증 후기, 그 투명 교정에 관한 걸 알고 싶은데 지역이 어디냐? 발산역 중심으로 뾰족하게 알아보겠다. 그러면 그 근처 그냥 발산역이 없으면 우리나라 전체 일을 하면은 또 이거 내가 차지하기 어렵다. 그래서 발산역이라면 너무 이제 좁은 거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서울 같으면 뭐 송파구 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는 통증 후기 또 그중에 이런 상황 이렇게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를 쉽게 말하면 핵심 서비스 이것이 이제 핵심 키워드가 될 테고요. 앞에 붙는 게 꼭 구체적인 지역이 아니라도 때로는 연령대로 할 수도 있고 뭐 우리가 어떤 상품을 예를 들어서 내가 구입하기 위해서 검색을 한다 이렇게 되면은 앞에 붙는 게 상위 키워드 좀 핵심 키워드를 한정해 주는 거 뒤에는 어떤 상황에 예를 들어서 나는 7가지만 한번 찾아보겠다 그러면 뭐 꿀팁 7가지 라든가 아니면 베스트 뭐 5 내가 여행을 하고 싶은데 겨울철 여행지 베스트 5 다섯 가지만 추천해 줘 할 때 뒤에는 이제 그런 5가지 추천 그런 게 하나의 상황이 되겠죠. 뒤에는 숫자가 또 들어가는 게 뾰족하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 블로그 유입을 하는 즉 키워드를 만드는 이 과정을 해놨어. 이것도 다 하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걸 그 교환에 여러분 연결하면은 나의 이 하나의 어떤 기록장 여기는 이제 노션이라는 노션 AI 이것도 이제 구글하고 연계된 건데 아무튼 이 노트를 이렇게 저장해 놓은 것으로 아주 좋은 하나의 AI 플랫폼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그래서
요 네이버만 해도 사실은 뭐 저는 주로 네이버에서 검색합니다. 더 나아가면 뭐 서치 어드바이즈 이거는 이제 티스토리 같은 거 할 때 그 티스토리는 다음이잖아요. 그죠? 카카오톡. 예, 거기도 네이버에 노출되기 위해서는 서치 어드바이즈에 예, 검색이 되도록 내가 글 한 편 티스토리 올리면은 그것을 또 네이버 서치 어드바이즈에 그 등록하는 그 주소, URL 주소를 서치 어드바이즈에 뭐 등록하는 이제 그런 게 있고 또 판다링크는 저같이 이제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화된 하나의 AI 플랫폼이다. 여기도 키워드 분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는 좀 더 줄여놨네요. 아까 거기는 500개에서 5,000 그 사이라 해놨는데 여기는 2026년 최적 전략으로 조금 더 줄였어. 월간 한 300에서 3,000 정도 검색량으로 한 걸 가운데 내 마음에 드는 거. 자, 그러면 요거 하는 거, 요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참, 이거 말고 실제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강의 들으면 아 저렇게 저렇게 찾아가는 모양이다 하는데 또 네이버 검색해가 뭐 가다 보면 잘 안 돼요. 그게. 자, 그럼 한번 또 검색을 해봅시다. 네이버 아까 이제 검색 광고였죠. 네이버 검색 두 가지 그 종류가 네이버 검색 광고. 아, 여기 참 오른쪽에 이 환경은 여러분 거하고 조금 다를 겁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연관 검색어가 이렇게 안 나오고, 요거는 내가 프로그램을 심어놨기 때문에 이거와 오른쪽에 여성, 남성, 뭐, 그 검색량, 월간 검색량 이래 나오는 거는 제가 이 프로그램을 하나 여기 심어놔서 그렇습니다. 자, 밑에 보면 여기 있네. 여기 이제 한번 가봅시다. 애드 네이버컴. 이게 이제 에, 검색 키워드 검색 광고를 한다든가 네이버 검색 광고를 할 때 광고주한테 제공되는 거라서 일반인들한테 이게 바로 안 나타나도록 돼 있다고. 이렇게 하면은 플랫폼이 어디 갔나? 광고주. 아, 이것도 로그인을 해야 돼. 로그인. 예, 로그인. 로그인을 하면 위에 이제 어, 메뉴가 있잖아요. 메뉴가 있는데 이 가운데 에, 광고 플랫폼 오른쪽에 요것을 눌러보시고 왜 이래? 아, 요 있네. 아, 요건 밑에고, 요 위에 있는 거. 어, 요 중에 검색 광고. 그 찾아가는 방법만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이거 자세히 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에, 그러면은, 이렇게, 저는 이제 과거에 이렇게 제 생명사랑 청소를 쇼핑 검색 노출 가능, 현재 뭐 이래가 비용이 59원 뭐 나온다, 이렇게 이제 해줘. 옛날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 제가. 근데 여기에서 위에 여러분이 찾는 거는 도구, 요거, 도구를 눌러서 키워드 도구 이렇게 찾아갑니다. 찾아가는 방법이 그 루트를 잘 기억해 놓으세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여러분 찾고자 하는 어떤 키워드 뭐 한 서너 개에 적어도 되고요. 어, 예를 들면은 아까 전에 하는 건 그건 좀 기니까 그냥 어, 건강 관리, 건강 문제 이런 걸 한번 해볼까요? 건강 이거 엄청 많을 거야 아마. 건강 관리, 건강 문제 이거만 해가는. 그래서 앞에 이제 신중년을 붙이고 가면 좀 좁아지고 하죠. 건강 문제 이 두 가지를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조회하기. 그러면 이제 쭉 여기에 여러 가지 있는 이게 이제 연관 키워드입니다. 내가 건강 관리, 건강 문제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지만은 요 월간 검색수 PC 모바일 합쳐서 한 1,600. 예. 그리고 요 뒤에는 월 평균 또 클릭수. 검색을 했지만은 다 클릭 안 하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검색을 해서 클릭률, PC, 모바일 또 이래 나타내고, 그리고 경쟁도도 높고 중간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거는, 그래, 아까 건강 관리는 훨씬 많았는데, 제가 이제,
오히려 상위 1, 2등이 있었고, 건강 문제는 제가 좀 뒤처졌죠. 근데 월간 검색 수가 좀 작으네. 예. 건강 이런 건 또 너무 많고, 그죠? 이런 걸 내가 차지할 수는 없어요. 건강 검진 예약은 어떻게 이게 더 많네? 검진 예약. 이게 지금은 제일 많은 것 같으네. 그만큼, 검진 예약, 어떤 검색을 많이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와 같이 연관 검색어도 파악할 수 있고, 그 검색량을 파악할 수 있고, 또 클릭률을 이래 파악할 수 있고, 마지막에 경쟁도가 높고 낮음, 우리는 이제 한 중간 정도가, 어, 적당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여러분의 관심사를 여기서 이제 검색해 보면 됩니다. 이 가운데, 자, 내가 이렇게 하니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앞에 하나 더 붙여볼게요. 신중년을. 예를 들어서, 신중년 건강관리, 요거도 신중년. 그럼 많이 줄어집니다. 신중년 건강문제. 이거 뭐 얼마 없네, 지금. 그리고 이런 거는 이런 걸로 해가 글을 지금 써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중간, 낮음. 예. 그래서 이제 너무 경쟁률이 높으면은 다 검색 해서 요거 하여튼 두 가지 이제 찾는 방법이 있고요. 나머지는 뭐 그 외에도 많습니다. 키워드 다시 돌아가서 아무튼 키워드를 찾아가는 건 저는 여하튼 네이버 자체 검색을 제일 권장하고요. 뭐 우리가 뭐 키워드를 연구하는 사람도 아니고 하니까 일단은 이 키워드가 첫째다. 즉 노출 부분에 우리가 여기서 좀 더 나가면 키워드뿐만이 아니고 이제 AI 사이트도 인용되도록 하면 SEO 최적화, AEO 최적화를 하면 조금 다르죠. 자, 메타 정보는 그다음 두 번째, 키워드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메타 정보 최적화. 물론 이제 뭐 상위 노출을 하기 위해서는 SEO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 요같이 이제 제목과 소제목 구조가 되는 제목, 소제목, 본문, 이걸 H 태그라고 합니다. H1, H2 태그. H1은 보통 제목으로 올라가고 H2, H3는 이제 중간 제목, 또 뭐 소제목 등등 나누어 특히 이제 T스토리는 이걸 굉장히 중시합니다. T스토리는 이제 격식 있는 구조를 그 구글 알고리즘이 파악을 해서 그게 이제 광고가 심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설명 메타 태그는 그 설명문 다는 거 이미지 제일 밑에 그 섹션이라고 그래갖고 설명 다는 거 그거 이미지 알트 태그 요거는 네이버는 없습니다. 요거는 이제 티스토리라든가 그 이미지 자체의 어떤 이름을 정하는 거. 그 티스토리는 이름을 정하는 그 어떤 그게 있어요. 위에 텀블바퀴를 열면은 그것을 알트 태그를 하는데 네이버에는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애버렸어요. 요거는 없애버렸고 일단은 요 설명문은 다 동일하고 즉 그 이미지 밑에 이건 주로 이제 전체의 구조화, 형식 이런 걸 보는 겁니다. 어, 이미지 요약 문단 포함, 본문 중간 섹션 설명 활용. 특히 이제 요약 문단은 제일 앞머리가 제일 중요하고 앞머리 두 줄 한 150자 정도. 에, 자, 그래서 요 메타 정보는 특히 이제 사진 올릴 때, 요 이미지 올릴 때 상당히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이미지 내용하고 본문 글하고도 관련성이 있어야 되고 이미지에 설명문 달아주는 요거하고도 이미지는 다른 이미지인데 설명 엉뚱한 거 달면은 그거는 일관성이 없죠. 자, 그리고 체류 시간이 마지막으로 이제 블로그에 체류 시간이 중요하다. 일단은 뾰족한 제목이 끌리어 내 블로그에 찾아왔지만은 오래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가? 어, 그래서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왔다가 제목 보고 앞에 몇 줄 읽어보다가 또 스크롤을 쭉 내려가니까 너무 글이 빡빡하고 눈이 아프다. 이래 되면은 그냥 나가버려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제 항상 목차를 먼저 제시해줘요. 목차 보고 뒤에 좀 참고할 만한 게 있으면은 쭉 끝까지 본다든가. 그러고 모두에도 설명했듯이 이제는 사람들이 체험 기반 뭔가 리뷰 체험한 거를 굉장히 사람들이 중시한다 지금은. 그래서 뭐 그 짧은 그 쇼폼 사이트에도 어떤 또 상품 어 사이트에도 실제 밑에 어떤 구매자들이 리뷰를 써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젊은 사람들 특히 그런 거 보고 그게 많이 달리면 좋은 것보다 이래가 구매하기도 하고 옛날보다는 이제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또 이제 EO 시대, 지금은 SEO에서 AEO로 가자 Q&A를 글 속에 넣어서 하고 또 리스트 뭐 이런 걸 콘텐츠하고 관련 글 링크 이건 저는 늘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일반 건강 정보에 관한 글은 꼭 이걸 넣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그리고 맛집 체험하고 오면은 뒤에 이제 내 강의하는 거라든가 그런 거를 또 이제 밑에 마지막에 이렇게 넣고 있고 그리고 이 카테고리도 내가 이제 카테고리 보통 우리가 다섯 여섯 개로 처음에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글을 다 봤으면 옆에 또 카테고리로 보고 아, 이 양반 글이 괜찮네. 그러면 이 양반이 어떤 주제로 어떤 글을 올리나 이렇게 카테고리 보면 대충 카테고리 목차 제목 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연관된 거를 또 카테고리를 다른 카테고리도 열어볼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에 또 후킹 문구 글 속에 공감하셨다면 하트 쿵 눌러주세요. 이게 AI 프로그램에 넣어놓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여기다가 좀 수정을 해가 하트 꾹, 또 밑에 댓글 한마디 남겨주세요. 뭐 어쩌고 조금 더 수정해가 요즘 이제 또 올리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어, 지금까지는 개괄적으로 네이버에 그동안 그 정리한 거고요. 지금부터는 또 더 뾰족하게 일곱 가지 하나하나 실제 그러면 수익화를 위한 일곱 가지가 뭐가 있는가. 위에는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살펴본 거는 전반적으로 네이버의 나의 글이 어떤 상위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거를 보았다면은, 즉, 뭐, 첫 번째 키워드라든가 두 번째 메타 정보, 요거는 주로 이제 구조화, 두 번째 경우는 어떤 형식적으로 눈에 이래 잘 보게 하는 시각화, 이제 그런 면에서 살펴본 거고요. 앞에는 내용 면에서 키워드라는 거는 이거는 제목뿐만 아니라 내용에서 키워드가 골고루 이래 분산돼 있어야 된다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글의 어떤 형식 면에서 눈에 잘 들어오게 하는 그런 메타 정보 이것이 주로 이미지가 좀 중요하다. 세 번째는 이제 한번 본 손님을 오래 머물게 해서 내 블로그 지수를 올린다. 그세 가지 꼭 기억해 놓으십시오. 세 가지. 자, 그 다음에 구체화된 수익화에 연관된 일곱 가지. 합치면 모두 10가지입니다. 오늘. 오늘 특별한 강의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뭐니 뭐니 해도 일단은 좀 시꼬리만 하기는 하지만은 에드포스트 수익. 2026년에도 뭐 진화라는 표현이 에드포스트가 여전히 계속된다는 이걸로 했는데 AI한테 물어봤더니 진화라 표현을 해줬네요. 이 안도 초안하고 AI한테 GPT한테 다 해서 만든 겁니다. 내가 이걸 텍스트를 쭉 원문 보기 하면 나중에 이거 보면 원문으로 돌아가면 빡빡하게 이제 원문을 이렇게 이제 큼직큼직하는 소제목 중심으로 이렇게 한 거거든요. 2026년 에드포스트 수익화라 합시다. 그냥 진화가 좀 어색해서.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클릭 어차피 이렇게 글을 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에드포스트고 중간중간 심어놓은 광고를 클릭하는 게 이때까지 어떤 주된 포인트였다면은 이제는 맞춤형 콘텐츠 광고 이런 것이 되도록 좀 이렇게 에드포스트 수익화도 사실 너무 뒷골이만 하죠. 저는 이제 뭐 여기에 별로 신경을 안 써서 그런지는 몰라도 옛날에 최고로 많이 받을 때가 한 달에 막 두세 편 하루에 참 그리 해가 하니까 한 2년 전쯤인가 한 10만 원 내외 받아본 게 최고였습니다. 에드포스트 수익만 에드포스트. 그러다가 요즘은 그냥 뭐 내버려 두면은 뭐 한 달에 뭐 한 뭐 2, 3만 원 될 때도 있고 아무튼 꾸준히 들어오긴 들어옵니다. 그래도. 예. 자, 그래서 요 하는 방법, 요거 여러분 웬만하면 신청을 하세요. 요 밑에 조건이 되면은 블로그 개설 한 90일 이후, 게시글 한 50개 이상, 50개보다 좀 적어도 됩니다. 한 2, 30개. 주로 한 분야만 좋습니다. 한 주제. 한 주제. 잡다하게는 하려면 한 50개 이상 이래 해야 될 테고, 그게 아니고 내가 한 분야에 대한 글을, 쓴다. 이러면 한 2, 30개도 괜찮고요. 일방문자 한 100명. 이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그러나 요 한 3개월 지나야 된다. 이거는 거의 아마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올해 뭐 아니면 3개월 지나고 한 2년이 됐다. 그러면 이제 최근 90일 동안 꾸준히 이제 또 포스팅을 해왔느냐.
꾸준히라는 거는 일주일에 적어도 한 2, 3포스트, 2 내지 3개 포스팅을 꾸준히 이제 해왔는가, 그것을 보면 되고요. 자, 첫 번째, 일단은 수위의 맛보기는 먼저 애드포스트로 시작을 한다. 그거는 뭐 내 글을 쓰면 이왕 글 쓰는 거, 그 광고가 붙으면 좋잖아요. 보통 뭐 처음에 아마 광고 하나 정도 붙여주다가 조금 이제 지수가 좀 올라가면 2개 붙여줬다가 요즘 저는 저 광고가 제법 붙기는 붙어요. 한 본문에 한 2, 3개 뒤에 밑에 이제 파워 광고 밑에 링크도 한 뭐 서너 개 이렇게 붙고 그렇더라고요. 자, 두 번째는 제휴 마케팅. 이게 바로 이제 네이버가 2025년도 하반기에 역점을 둡니다. 제휴 마케팅. 쇼핑 커넥터, 클립 크리에이터, 쿠팡 파트너스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는 조금 쿠팡 파트너스는 너무 노골적으로 하면 안 되고요. 그러나 쇼핑 커넥트하고 쿠팡 파트너스 어떠한 글 속에 같이 넣어도 되기는 돼요. 그러나 이왕 물론 이제 많이 쿠팡은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보죠. 그러니까 이걸 무시할 수도 없고 예를 들어 똑같은 뭐 건강 무슨 제품에 대한 글을 올려서 밑에 한 서너 개 이제 링크를 달 때 쇼핑 커넥트 네이버 한 뭐 2, 3개 한 서너 개 달고 뭐 쿠팡 거 하나 또 이렇게 해도 관계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제휴 마케팅은 네이버가 2025년 후반기부터 굉장히 역점을 두고 있다. 쇼핑 커넥터 또는 그 클립 크리에이터, 클립 그 짧은 영상 속에도 넣을 수 있습니다. 링크를, 상품 링크를. 그래서 내 글 속에는 사실 내가 이래 정보성 글, 뭐 이래 건강에 관한 그것만 해가는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실제 내가, 뭐 그 어떤 제품 배송 그 첨단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뭐 받든 아니면 실제 내가 어떤 꼭 필요한 물건이라서 구매해서 쓰든 내가 사용해서 하는 게 첫 번째다. 제일. 그래도.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뭔가 후기, 리뷰 그런 걸 통해서 뭔가 그 제품의 어떤 특장점을 알고자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이게 첫 번째 우선순위고 단순 그냥 정보성 리뷰가 아니고 실제 경험한 콘텐츠가 제일 1위고 그다음에 이제 쇼핑 커넥터 이거는 어, 어떤 네이버가 역점을 두고 이제 시작하는 거고 요거는 여러분 뭐 그전에 지난 시간에 이제 강의가 있었습니다만은 자 누르면은 쇼핑 커넥터가 브랜드 커넥터라는 좀 큰 범주 안에 2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요 크리에이터라고 해놓은 요 위에 게 쇼핑 커넥터입니다. 이건 전체 네이버가 브랜드 커넥터 속에 크리에이터, 브랜드 협업의 시장. 아까 협업이라는 게 제휴 마케팅입니다. 서로 나눠 먹기죠. 어, 네이버가 만든 크리에이터 비즈니스 플랫폼, 브랜드 커넥터 속에 쇼핑 커넥터인 크리에이터, 즉 글 쓰는 블로거들한테 뭔가 혜택을 주겠다 하는 거고 캠페인사는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겠다 해서 2가지로 나누어 있습니다. 우리는 위에 이제 쇼핑 커넥터 크리에이터로 가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상품 검색도 할 수 있고 그 링크가 요 가입한 사람들은 다 저처럼 이래 밑에 링크가 나올 겁니다. 밑에 이렇게 상품을 보면은 뭐 수수료 5%, 16%, 이거는 쭉 이제 뭐 종류별로 이렇게 보여주고 내가 필요한 제품이 에, 해서 뭐 전자제품이든 뭐 아니면은 뭐 화장품이든 여기다 검색을 어디 갔나? 또 검색을 해서 찾아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도 어, 맛집 체험단처럼 그 그거하고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캠페인 여기 쇼핑 커넥터는 그냥 상품만 막 소개하고 상품만 연결되는 거고요. 캠페인 제휴는 내가 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글을 써달라 하는 주문도 있고 어떤 상품을 배송해서 아니면은 그 어, 자료를 줘서 그 자료 범위 내에서 하라는 뭐 그런 것도 있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 그 쇼핑 커넥터와 이것도 할 수, 이거는 뭐 원고료를 받는 것도 있고 어떤 데는 원고료 플러스 상품도 보내주는 데가 있고요. 요것이 여기 이제 네이버 자체에서 쉽게 말하면은 그 어떤 체험단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또 캠페인 찾기 한번 밑으로 한번 볼까요?
카페하고 조금 차이가 나죠. 9일 남음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신청하면은 현재 3명 모집에 5명, 5명 모집에 3명이 신청했다. 예, 아직 좀 남았기 때문에 어, 뭐 오늘 마감 이런 거는 이제 비율이 좀 높아졌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13명을 모집하겠다고 이걸 올렸는데 현재 84명이 신청을 했고 예, 앞에 바이오 힐 체험단 체험단 모집에 해놨네요. 여기 인스타그램 이거는 인스타그램 쪽에 올려달라는 거 15명 모집에 56명 이런 것도 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내 블로그가 지수가 어느 정도 크면은 이런 경쟁도 높은 뭐 예를 들어서 3명 모집에 87명이 지원을 했다. 6만 8천 원 상당 상품을 지급한다. 이거는. 그리고 이런 거는 내가 어떻게 당첨돼가 상품을 우리 집으로 배송받았어. 그러면 그 상품을 사용 후기를 올려. 그럼 또 이제 쇼핑 커넥트하고 또 연결이 될 수도 있고. 요 가운데 어떤 걸 자세히 읽어보면은요. 상품도 주고 또 리워드라 해가 돈도 얼마 주겠다 하는 것도 있거든요. 어, 그두 가지 잘 찾으면은 그런 것도 있어. 또 아니면은 또 원고료 주는 데도 있고요. 그 여러 가지 이런 이제 체험단 또 네이버가 이렇게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쇼핑 커넥트를 여러분 잘만 이용하면은 그냥 뭐 우리가 일반 채널 그 맛집 체험단 그런 데 가서는 그냥 뭐 그 올려주고 그걸로 끝내는데 어, 네이버에서는 또 원고로 받는 방법도 있고 제품을 배송받아서 하는 것도 있고 배송받아서 내가 후기를 써서 또 쇼핑 커넥터로 연결을 할 수도 있고 네이버 자체에서 좀 이렇게 다양한 연결고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7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압축, 좀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하신 분,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또, 혹시 궁금하신 분 나중에 요즘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가 2.3 버전이 있어서, 그거에 마지막에 제가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식 콘텐츠 유료화. 이것도 저도 아직 활용 안 했는데, 이제 앞으로 이걸 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전자책 발간하시는 분이라든가, 그런 분들한테 네이버 자체에 이제 올려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길을 터주는 겁니다. 자, 어, 수익 모델 노하우와 어떤 노하우, 그 지식 판매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떤 내가 가진 정보, 내가 가진 어떤 노하우를 정리한 콘텐츠를 PDF나 이북, 전자책으로 올려서 판매를 하게 되는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요거는 네이버 자체의 공식 그 공고문이고, 요거는 또 내가 정리해놓은 아까 제 거기 노트 있잖아요. 노션. 노트화에서 내가 좀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건데, 자, 우선 네이버 자체의 공식 광고 홍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때까지 강의 중에 안 한 새로운 것들이 좀 있었죠. 아까 저 쇼핑몰에도, 아까 저 쇼핑 커넥트에서도 지난번에 언급한 한, 위에 그 캠페인, 뭐지, 어, 좀 전에 쇼핑 커넥트 중에도, 어, 그 뭐지, 그러니까 캠페인 하는, 거기에서 내가 원고료, 플러스 제품 배송 받아서 하는 그런 것도 이제 할 수 있다는 거. 그걸 꼭 기억해 주시. 지난번에까지는 그런 강의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게 되는 이것도 이제 새로운 하나의 팁입니다. 자, 이 교환을 나중에 드릴 테니까 자세한 거는 교환을 보고 거기 네이버의 공고문 또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공식 블로그입니다. 여기 보면 설명이 쭉 하나하나 눌러보면은 창작자, 저 콘텐츠 창작자에게 어떤 판매의 장을 제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로 이제 그 출간 소식이 많잖아요. 출간 소식. 어, 이런 걸 꼭 활용하세요. 자, 그리고 요거는 뭐, 이 네이버 하나하나 또 누르면은 현재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있고, 블로그. 네이버 공식 블로그, 네이버 자체 블로그입니다. 그리고 블로그를 눌러보면은, 어, 상세하게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를 사용하는, 이것만 읽어봐는 나도 이제, 그냥 네이버에 공식 뭐 이래 소개하는 이런 정도였는데, 요걸 딱 정리해 놓은 걸 내가 이제 또 다시 노션에 담아 놓은 게 있거든요. 이게 아마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아까 제고
네이버 검색 광고 찾아가는 거, 그것도, 실어놨고, 이거는, 이쪽으로 가버렸네. 잠깐만요. 이것보다는, 잠깐 내가 다시 하겠습니다. 일로 가면 나무 그걸로 가버리는데, 잠깐만요. 찾아, 내가 연결 링크를 잘못 떠나놨네. 잠깐만,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여기 있다. 잠깐요.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노트 저장소라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이제 네이버, 이거 뭐야? 까지 반응, 글로 넘어갔네. 저 실수, 잠깐요. 프리미엄 콘텐츠. 잠깐만요.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잠깐요. 중복이 되네, 아까 전. 요즘 최근에 저장된 걸 아직 정리를 하니까 너무 엄청나게 많죠. 여기 뭐 쇼핑 커넥터, 네이버 블로그 만들기, 클립 만들기, 블로그 자동화 프로그램, AI 시대 SNS 마케팅. 이게 다 제가 정리해 놓은 노트입니다. 자, 제일 마지막에 요거네요. 이걸 공유하겠습니다. 잠깐요. 공유.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 요거를 그 담아 놓겠습니다. 교환에. 자, 우선 설명을 먼저 드리고요. 어, 프리미엄 콘텐츠는 여하튼 창작자에게 에, 이 혜택을 주는 판매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채널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안내 쭉 한번 창작자가 텍스트, 이미지, 영상 등 이것을 유료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단건 결제도 있고 월간, 연간 뭐 이렇게 구독 형태도 가능하고 하여튼 네이버 이제 추천 알고리즘의 노출 효과가 좀 크다. 이왕이면은 네이버에서 하는 것을 네이버가 지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크몽이라든가 다른 뭐 텀블 뭐 몇 가지 그런 어떤 지식 그 동화 지식 그런 뭐 하는 지식 공유 사이트라 그러나요? 그런 것도 있지만은 네이버 자체도 이와 같이 있으니까 이것을 예, 활용할 수 있다. 이 하나의 팁입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이것을 그대로 그 교환에 제가 담아 놓을 테니까 우선 오늘 바로 듣는 분들 여기 채팅창에도 놓을게요.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이건 제가 처음으로 강의로서는 제가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만난 모임에 가면 그래도 여러분 이때까지 제가 뭐 7가지 정리해 준다 했는데 강의했는 걸 또 리바이벌 하면은 좀 식상할 것 같기도 하고 새로운 걸 몇 개 한다고 이렇게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자, 잠깐만.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콘텐츠 올리는 채널입니다. 자, 채팅창에 올라갑니다. 저희 노션 예. 이걸 클릭하면은 열릴 겁니다. 그건 나중에 참고하시고. 자, 다시 교환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세 번째가 이제 7가지인데 아직 4가지 더 남았습니다.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이 네이버의 지식 콘텐츠를 유료화하는 것. 세 번째. 아까 첫 번째는 하여튼 뒷골만 하지만 시작이다. 에드포스터. 뭐 몇천 원이든 몇백 원이든 먼저 돈맛을 제일 맛배기로 보여주는 게 에드포스터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제휴 마케팅은
그 다음에 그보다는 좀 물론 내 노력이 필요하죠. 내가 링크만 단다고 해서 바로 판매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든 제목도 뾰족하게 또 그 이제 쇼핑 커넥터 글 올리는 글도 뭔가 좀 매력적이게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이제 링크를 심어놓은 세 번째는 지식 콘텐츠를 이렇게 유료화하는 것도 네이버를 이용할 수 있고 블로그 체험단 이거는 뭐 누누이 뭐 몇 번이나 강조 참 다음 우리 13기 14기 합동 강좌에서 다음 주 화요일 날 여기에 대해서 하루 1시간 강의가 있습니다. 블로그 체험단 체험형 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네이버가 그것을 힘을 실어주겠다는 겁니다. 체험형 글을 쓰는 사람한테 도움이 되게끔 그래서 블로그 체험단 이건 엄청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가운데는 맛집 체험 좀 전에 그 네이버에 쇼핑 커넥터에서 제휴 마케팅 가운데 그 하나 또 제품 리뷰다는 거 있잖아요. 집으로 배송받아 하는 제품 리뷰 그 가운데 어떤 거는 또 원고료 잘 찾아보면 제품도 보내주고 또 원고료도 준다. 그런 또 항목이 있어요. 두 가지 동시에 할 수 있는 걸 또 찾아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행 체험 이거는 뭐 장소 체험 내가 어디 가나 항상 어디 가서 그곳이 플레이스에 검색되는 것만 더 좋고요. 검색 안 되는 거는 내가 또 만들어 놓던 거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 고향 어디에 청송사과도요. 청송사과 과수원을 그 플레이스로 올려놓은 거는 바로 내가 그런 관련 글을 썼는데 그게 딱 연결이 돼요. 그 찾으면은 검색해서 그 클립 크리에이터에도 장소 해가 찍으면은 근데 아직 플레이스 그걸 안 해놓은 집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가도 여행 그 뭐 숙박업소든 뭐 호텔이든 어디든 그것이 딱 플레이스에 등록될 수 있는 거 그런 쪽에 사진이라든가 그게 좀 더 유익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이버가 좋은 게 하여튼 네이버 플레이스라는 기반 장소 네이버 지도 플레이스라는 기반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뭐 플랫폼보다는 네이버에서 그래도 더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일단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요거 하나 누르면은 그 체험단도 하루 강좌가 있습니다. 다음에 13기, 14기 합동반에서는 요 화면을 요 이제 교환을 중심으로 하고 실제 체험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맛집 체험처럼 내가 방문해서 체험하고 온 리뷰가 있고 또 집으로 배송받아가 하는 거 그 두 가지를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넘어가고 7가지니까. 그 다음에 5번째는 이제 AI 콘텐츠 자동화입니다. 여기서는 AI 콘텐츠 자동화 툴을 이용해서 하는 여러분은 다 이제 등록하신 분들이니까 이것을 활용하면 되고요. 요거 활용 가운데 처음에 이제 등록할 때 처음에 한 번 해서 다운로드를 몇 번 받아본 사람은 그것이 요령이 생기가 되는데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은 그 API 키 발급받는데 거기 막혀가 이래 진도가 안 나가는 분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처음 그래도 그 프로그램 그 안에 내용을 잘 모르니까 우리 이제 14기 아직 그 설치 안 하신 분은 개발자의 그 지원을 받아서 원격 애니데스크 원격을 여러분 컴퓨터에 깔아놓고 원격으로 개발자가 여러분 컴퓨터에 들어가서 그 설치하는 걸 좀 도와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나고 저한테 신청을 해주세요. 개별적으로. 신청을 하면 제가 원격 프로그램 까는 방법,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주소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요 사이트에 일단 인증, 등록할 때 핸드폰 인증, 계좌번호 인증을 하면은 요건 잠깐만 오늘 혹시 안 하시는 분 오늘 만일에 이제 오프라인에서 참석했다 하면 그것 때문에 오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잠깐만 그 부분을 처음에 요 AI 포스트 즉 자동 글쓰기 그 폴더 여기에 가입 등록하는 방법 그것만 우선 안내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로그인 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내 정보에 아무것도 없죠. 로그인 하라고. 코인 충전 그것도 없죠. 그다음 요거는 이제 설명은 돼 있어요. 지금 GPT 자동 글쓰기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이 설명을 쭉 이제 내려가면서 이걸 자세히 읽어볼 수는 있는데 프로그램 다운은 안 돼요. 밑으로 쭉 이건 설명이거든요. 이 사용 방법, 뭐 유튜브 영상도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사용 방법 상세 이렇게 프로그램 사용 방법에 대해서 쭉 있는데 마지막에 여기 이제 키워드 발급 영상도 있습니다. 어떤 젊은 분들은 이런 영상만 보고도 따라해서 본인이 설치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연세 있고 이런 이제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 다운본 이 지금 손가락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회원 등록, 여기 내 정보에서 아까 전에 눌러보니까 뭐 로그인하라. 로그인하러 가기 하면은 카카오톡이 저절로 나오거든요. 카카오톡으로 가입하세요. 저는 이미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에, 카카오. 또 카카오가 보통 이중 인증이 있더라고요. 이거 하면은 내가 이제 인증을 또 해야 돼요. 이렇게 예, 핸드폰으로 2단계 인증을 해주세요. 그럼 핸드폰을 열고 세팅, 핸드폰 채팅창에 카카오 계정 2단계 본인입니까? 네, 로그인 할래요. 예, 확인. 하면 이제 이게 열리가 돼요. 계속 하기. 그러면은 이렇게 저는 이제 구독 중으로 나오는데 여러분 아직 이제 구독 아닌 사람은 어 여기 회원을 가입해야 됩니다. 내 정보 로그인 하기 전에 내 정보 해서 회원을 가입하면은 그 회원 아이디가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비밀번호하고 그 회원 아이디를 제게 알려줘야 됩니다. 회원 아이디. 내 정보 하면은 여기 이제 핸드폰 인증, 계좌 인증이 이렇게 나오고 밑에 보면은 내 아이디 요것을 저한테 보내줘야 됩니다. 요 회원 가입까지는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코인 충전은 저한테 알려주면은 개발자한테 보내주면은 그 코인으로 여러분이 송금 알림을 보내주고 그거는 이제 강의료에 포함되기 때문에 보내주고 그 다음에 구독 상품을 신청 이거 보내만 놓고 이걸 또 아내가 왜 안 열리나 하는 분도 계셨어요. 본인이 해당하는 우리는 이제 네 가지 동시에 하는 거잖아요. 2만 원 결제. 예, 요거를 구독 신청을 해줘야 그게 이거는 개발자가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가 없대요. 신청을 본인들이 해줘야 그게 시스템이 가동되도록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 송금 알림도 해야 되지만은 어, 여러분 아이디만 알려주면 제가 이제 해드리긴 한데 요 부분까지는 요 구독 신청을 여러분이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재연장해서 새로 또 재등록하시는 분, 재구독하시는 분도 반드시 요거는 본인에게 해당되는 거. 재구독 하시는 분은 요 또 2만 원 안 하고 어떤 분은 네이버만 할래 하는 거는 요 위에 따로 있을 거예요. 네이버 뭐 7천 원인가 요 따로 할 수 있고 그렇게 버튼까지 눌러줘야 된다. 이거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프로그램을 이제는 열릴 겁니다. 자, 마지막에 아까 좀 전에 안 열렸잖아요. 이제는 요 아마 손가락이 생겨나죠. 그러면 툴 다운로드 하기. 요거는 가만있어 오늘 잠깐만 제가 볼게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강의 들으시는 분이 어, 새로운 분도 계시네요. 우리 원래 오늘 이제 한 명 이렇게 같이 오시기로 하신 분. 예, 자, 그리고 아직도 우리 오영국님 양정호님은 이걸 설치했는가 모르겠네요. 오영국님은 아직 설치를 안 했고, 설치 안 하시는 분이, 근데 오늘 참석을 안 하셨네. 이제 14기 해가 아직, 한 두 분인가 설치 안 하신 분이 계시는데, 일단은 자, 이것도 잠깐만 제가 그러면, 원래 프로그램하고 제 강의가 충돌이 되기 때문에 뒷부분은 제가 동시에 이렇게 못 해드리는데, 다운로드 받는 방법까지만 잠깐만 해드리겠습니다. 다운로드 요것도 미리 볼 수 없음. 뭐 이런 거 위에 이제 안내문 좀 무시하고 다운로드 하세요. 그거 하면은 때로 뭐가 좀 됐나 싶어가 클릭을 안 해. 여기도 보면 뭐 커서 파일이 너무 커서 바이러스 검사할 수 없어. 이거 내용 관계없이 무시하고 다운로드. 두 번째까지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오른쪽에 여기 이제 다운로드 동그란 올라가죠. 이게 완전히 다 되면은 압축을 또 풀어야 됩니다. 압축을 풀어가 그 폴더 자체를 폴더 압축이 있는 그 실행 파일이 있는 그 폴더 자체를 내 컴퓨터 바탕화면에 끌어다가 저장을 해놔야 됩니다. 이걸 내가 여러분 강의 하기 위해서 몇 번 다운로드 받아가 뭐좀 중복이 될 것 같은데 저는 R집에서 보통 이제 압축을 풀거든요. 압축 풀기 하면은 이렇게 여러분 각자 요거는 뭐 R집에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또 다른 데서 하고 하기 때문에 요 이제 루트 어, 압축 풀리는 거 폴더까지 이걸 다 잘고 해놓 아니면은 어디다가 압축했는지 모르는 분도 있어요.
대개는 다운로드 폴더에 대해 압축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압축이 쭉 풀리고 이런 창이 열릴 겁니다. 어, 그러면 여기에 이제 exe 파일 요것만 어디 가져가면 안 돼요. 요 통째로 요 뭐 지침 이런 이미지 등 있는 요걸 전체를 나의 컴퓨터 바탕화면에 땡겨다가 갖다 넣는 게 필요합니다. 뒤에 이런 거 이제 지워도 되고 이걸 내려놓고 어, 지금 이제 압축받기 참 받기 위해서 했는 거 이런 거는 이제 다 지우시고 이것도 하나 열렸네. 이런 거 지우시고 자 이거를 여기 다운로드 이건 뭐지? 워크스페이스 이것도 지우고 자, 이 자체 전체를 하려면 이 전체가 어디에 다운로드 하면 요 다운로드 폴더에 들어가 있잖아요. 요걸 열면은 압축되기 전에 이것도 있을 테고 그다음에 압축을 푼 이거 PDF가 아니고 압축을 푼 폴더가 어딘가 여기 있네요. 요 폴더. 요걸 그대로 끌어다가 여기 이제 갖다 놓은 겁니다. 요 폴더 자체가 쉽게 말하면 핸드폰에 여러분 앱 있잖아요. 어플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 열리. 나중에 이제 활용을 할 때는 이것도 이제 다 내리고, 이걸 열어가 여기서 제가 작동을 못하는 거는 잘못하면 충돌이 일어나가 제가 줌에서 튕겨나가 볼 염려가 있어서 요거 다운로드 받는 방법까지만 안내하고 여러분이 그 뭐 API 키 발급받고 어려운 거는 오늘 저녁에 한 8시나 해가 한 두 분 정도 신청해 주시면 오늘 저녁에 개발자가 그 지원 원격 지원으로 참 설치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걸 도와줄 겁니다. 자, 여기에서 열기 하면 요 가운데 요겁니다. 오토포스트 EXE. 요걸 누르면 그 뭐, 실행 파일이 나오는데 잠깐 요거 여는 것까지는 괜찮을 거예요. 나도 잠깐만 열어보겠습니다. 혹시 만일에 이렇게 강의 진행하다 튕겨져 나오면은 나가면은 제가 다시 재진입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 프로그램 돌릴 때는 뭘 만지지 마라 그래요. 마우스도 만지지 말고 다른 거 컴퓨터 저는 이제 프로그램 돌려놓고는요 어디 산책이나 갔다 오든가 어디 아니면 뭐 식사하러 가기 전에 이걸 돌려놓고 갔다 온다든가 그럽니다. 요 추가 정보 하면은 요 이제 실행이 올립니다. 그러면 실행하면은 이제 여기서 한참 시간이 걸려요. 실행하는 왜냐면 그 안에 버튼이 많이 들어가고 뭐 지침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그 4개 사이트도 다 있고 그러면은 위에 이제 칸이 2개 열리는데 위에 여러분의 이름 적고 참 3개 공란이 있는데 여러분의 이름 적고 그다음에 좀 전에 가입한 그 아이디 숫자 있잖아요. 그 아이디 프로그램의 그 아이디 숫자 그다음에 프로그램의 그 비밀번호 여러분 개인 정보 그 3가지를 넣으면은 그게 이제 열리게 되거든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 시간이 걸리고 혹시 열려가 또 뭐 하면은 충돌이 일어날까 봐 닫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게 이제 네 번째 오늘의 아하 그 사이에 다 닦여버렸습니다. 지금 주음은 그대로 살아 있는데 제가 방금 염려했잖아요. 제가 강의 교환하고 위에 올려놓은 거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프로그램을 돌릴 때는 이 다운로드 받는 거 이것뿐이잖아요. 이거까지 열리네. 이거까지 열리면 어쩌면 주음도 내가 튕겨져 나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열리면은 그 후에 아까 제가 한참 걸린다 그랬잖아요. 그 exe 실행 파일을 열면 여기서 위에 계속 진행하기를 누르면은 어, 빈 이와 같은 화면에 그 공란이 3개, 본인 이름 적는 란, 아이디 적는 란, 그다음 비밀번호 적는 란이 있거든요. 그러면 등록하면 되고, 자 일단 이것은 여기까지 하고 다시 불러와야 됩니다. 강의 교환을 지금까지 위에 내가 올려놓고 여기 잠깐만 이거 클로즈. 어, 이제 사라지지 않은 다행입니다. 이쪽에 있습니다. 예. 조금 더 진행하면 위에 이게 내가 막 그동안 열었던 게 다 날아가 버릴 수도 있어요. 자, 요거 어디까지 했나 하면 5번째까지 했습니다. 지금 5번째 AI 툴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도와주기 때문에 이걸로 하면 되고 그 외에 GPT나 클로드, 제미나이, 퍼플렉시티, 뭐 네이버 하이퍼클로스 이런 거를 활용할 수 있다는 하나의 툴이고요. 어디까지나 지금
상위 노출하기 위해서는 AI 초안으로 시간은 절약하지만은 수정, 편집, 보호하는 나의 경험, 나의 노하우, 나의 어떤 그동안 해본 어떤 그것을 해서 해야 됩니다. 그거 하기 전에 점수로 따지면은 1점에서 100점 사이에 초안에만 맡겨놓았을 때는 6, 70점대 정도 나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가운데 나의 경험과 어떤 나의 어떤 그동안 해왔던 글쓰기 해왔던 어떤 그걸 살려서 조금만 수정 편집하는데 뭐 빠르면 한 10분 아니면 길게 한 20분 정도 사진 모양을 바꾼다든가 편집할 때 눈에 잘 띄게 시각화한다든가 뭐 몇 가지만 하면 저는 보통 요 경험으로 한 2, 30분 안에 그걸 저는 특히 맛집 체험 같은 경우는 다 AI 초안해고 뭐 내용 예를 들어서 뭐에 건강 효과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대방어 횟집에 갔다 그러면 대방어 뭐 회에 뭐 건강 효과 내 머릿속에 어떻게 그 작성을 합니까? 그러면 따로 별도로 챗GPT한테 물어봐야죠. 그러면 뭐 그게 오메가3가 뭐고 단백질이 뭐 이런 게 다 이래 나오거든요. 그런 거를 녹여가 내가 이제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초안은 얕은 AI의 힘을 받되 나의 어떤 경험을 담아서 시각화하고 또 글 모양이라든가 어떤 형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내 구매에 맞게 해야 된다. 그래야 상위 노출에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또 넘어가고 이제 두 가지 더 남았습니다. 또 이제 여기까지 자, 글은 잘 썼어. 또 그랬는데 그 공들여 쓴 글이 누가 봐줘야 될 거잖아요. 내가 꼭 상위 노출 내가 아직까지 쳐보자고 내 글이 제목 아무리 뾰족하게 써도 다른 사람들한테 경쟁해서 밀리면은 상위 노출이 안 돼요. 그러면은 우선 내 글을 한 50명, 100명한테 처음에 읽기 위해서는 저는 옛날에 AI 이런 거 나오기 전에요. 거기다가 코로나 오기 전부터 해가 제가 어떤 방법을 했냐 하면은 이것을 활용해서 저는 마중물 이론을 개척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그거를 막 이제 내가 힘들게 그때는 보통 글 한 편 정성스러 쓴 건강제품 글이라든가 건강정보글을 올려놓고 뒤에 이제 링크까지 들어서 뭘 사슴 태반 영양제를 뭐 소개하는 글이라 이런 거는 정말 정성을 다해가 올려놓으면은요, 1, 2년 사이에 한 10,000명이 그 글을 보게 돼요. 그러면 5년 전에 쓴 글을 지금 또 그거 보고 전화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건 어떻게 했느냐, 내 경험은 글을 애지중지 참 힘들게 써가 올렸는데 누가 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소셜미디어 그 당시는 뭐가 유행했냐면은 네이버 밴드가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향 밴드를 3,000명, 1명, 내 혼자 이제 시작하고 우리 이제 내가 모시는 회장님하고 저는 밴드직이 밴드 리더였고 그 둘이가 이제 힘을 합쳐가 그분은 저보다 한 15년 선배, 대선배이고 공무원 아주 고위직에 1급 공무원 하시다 이래 나오신 분이고 해서 둘이가 힘을 합쳐가 우리 고향 사람을 한번 이 플랫폼으로 모아보자. 해가 그 네이버 밴드가 막 생기기 그 즈음인데 그래서 두 명이 시작을 해가 3,000명 모으기까지 한 4년에 걸쳐서 제가 그 밴드 리더를 했어요. 그래서 고향 사람들은 메모로 막 간첩이에요. 특히 출향인들 해가 내가 다 그거는 그 밴드에 올리는 거는 본인 실명이어야 되고, 본인 전화번호여야 되고, 본인 사진 올리고, 그리고 실명으로 해가 3,000명을 모았으니까요. 그는 일반 고향 출신이 아니고 하면은 딱, 카트대가 못 들어오죠. 예. 그랬으니까 그 뭐 고향 그 이제 선후배들끼리 이래 뭉쳐져 있고 하니까 고향의 뭐 의원들이나 고향 군수한테 엄청 잘 보이려고 많이 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코로나 직전에 제가 넘겼습니다. 후배한테. 4년을 하다가 2019년도 그것을 이제 후배 대구에 있는 이제 고향 후배한테 밴드지기를 넘겨주고 그 후에는 이제 왜냐하면 그때 바쁜 일이 생겼어요. 그때부터 제가 이런 블로그에 참 글을 올려놓고는 그런 밴드 뭐 그런 밴드에는 거기는 노골적인 이제 공부는 못하고 그 고향 또 이렇게 뭐 학교 동문이라든가 좀 좁은 밴드에 참 카카오톡에 한 50명, 100명 요래 모아져 있는 데는 나를 이해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내가 어젯밤에 2~3시간 걸쳐서 이래 글을 썼는데 뭐 이렇게 토시가 틀려니 받침이 틀렸는데 봐주라. 이래가 했더니 50명, 70명 그런 사람이 이제 보기 시작하니까 내 글이 이제 상위로 올라가더라고요. 어, 그렇게 해서 사실 그때 2019년도부터 시작해가 2020년, 21년, 22년, 특히 이제 피크, 제가 그런 이제 건강식품을 통해서 수익화의 피크가 2022년도, 2023년도 그 두 해에 1,000만 원이 넘었거든요, 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작년부터 2024번부터 막 내리막길 걷는, 야, 이 경기가요, 엄청 지금 작년이 따라 올해는 더더욱 내년에 아마 더 심할 거예요. 그만큼 지금 이제 불경기가 이렇게 가소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아무리 힘들게 내가 글을 올려도 SNS에 홍보를 해야 됩니다. 내 글을 봐달라. 블로그 링크를 해서 지금 SNS에는 뭐 이렇게 카카오톡 여러분의 어떤 어 관련되는 그 요즘 뭐 카카오톡 엄청 많잖아요. 지금 또 오픈 카톡도 새로 생겨나 있고 그런데 오픈 카톡은 뭐 이제 뭐 그냥 광고를 허용하는 오픈 카톡도 있고 안 되는 오픈 카톡도 있고 하는데 그런 어 뭐 인스타든 스레든 페이스북이든 또 뭐 유튜브 틱톡 여기 했지만은 내가 말한 여기 있네요. 지금 네이버 요즘 새로 이제 또 활성화시키는 100만 호 건설 뭐 해가 하는 네이버 클립도 있고 네이버 카페 전 카페도 850명 되는 카페도 있잖아요. 밴드. 밴드의 그 고향 그거는 이제 넘겨주고는 내가 그쪽으로 그때 너무 사실 하루에 막 고향 밴드를 관리하는 게요. 3천 명이 될 때도 하루에 서너 시간 걸려요. 그때 내가 눈이 좀 상한 것 같아요. 옛날에 4년 동안. 그래서 그건 순수한 봉사활동인데 왜냐하면 그 밴드에 혹시 고향 사람이라도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어떤 광고를 막 노골적으로 한다든가 어떤 뭐 음담 패스를 또 올린다든가 뭐 하면은 그 다른 사람 많이 보기 전에 바로바로 삭제해야 되고 하는 그런 시간들 그게 관리하는 거죠. 관리자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여하튼 네이버 밴드가 요즘은 네이버 밴드가 시들하죠. 네이버 카페도 지금 많이 이 카카오톡에 밀려가 네이버 카페도 지금 조금 하고 네이버는 오로지 아직 블로그만은 그래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네이버를 둘러싼 생태계뿐만 아니라 다른 인스타, 스레드, 뭐 기타 그런 쪽에 내가 이런 글을 썼으니까 한번 봐달라 하는 게 그게 마중물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시골에 어릴 때 저는 청송 시골 꼴짝에 살아가 한 마을에 펌프 있는 집 하나 아니면 뭐 어떤 마을은 두 개 이런 그 집에 가면은 이 펌프 자수 꼬마대고 뭐 달랑 위로 올라가 없잖아요. 아무리 해도 되나요? 그 이제 바가지에 물 한 바가지만 탁 퍼가 눌리면은 쭉 올라오잖아요. 물이. 그게 마중물이잖아요. 그 마중물 한 바가지. 그것을 인스타를 지금 SNS를 통해서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특히 초보자일수록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 글을 사실 초보자가 상위 노출 글 제목만으로 상위 노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그래도 50명, 100명이 내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 봐주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내 글을 클릭을 많이 했으니까 방문자 수가 올라가니까 자동으로 이제 블로그 그 글 점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6번째로 마지막이 됩니다. 마지막 검색 최적화 이미지, 이미지가 또 한 번 나오네요. 이만큼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티스토리는 이미지 한 장으로 좌우하기 때문에 100점 만점에 이미지 한 장이 티스토리 같은 경우는 저는 한 3, 40점, 3, 40% 차지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썸네일 하나, 하여튼 잘 눈에 띄는 거 하나 잘 만들고 거기 썸네일 안에, 이미지 안에 아까 저 있잖아. 알트 태그도 넣고 뒤에 밑에 섹션 달기도 제대로 하고 그 하여튼 썸네일의 제목도 그 안에 딱 눈에 중간에 보통 썸네일이 이렇게 이제 카카오톡 같은 데는 이렇게 16대 9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데 그 메인 화면에 나오는 건 또 1대1입니다. 1대1이 잘 보이고 하는데 그것을 잘 이제 조정해 가면서 1대1로 하는 거는 홍보보다는 메인 화면에 이렇게 딱 산뜻하게 들어오는 건 1대1이 좋고 내가 특히 카카오톡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9대 그거는 카카오톡은 정확하게는 800대 400이더라고요. 카카오. 보통 이제 일반 우리 사진기에서는 16대 9, 뭐, 밑으로 이제 클립이나 세로형은, 9대 16 이렇게 되잖아요. 가로가 16대 9 일반 사진 형태는. 그러나, 또 카카오톡에 홍보하기 위해서는 800대 400. 그러면 딱 맞게 돼요. 그거는 이제 내가 어디에 홍보하는가에 따라서 좀 이제 썸네일을 달리 만들어야 되지만은 어떻든 그 썸네일 안에 들어가는 제목. 요즘요, GPT가 이상하게 한글 다 깨져 나오더라고요. 이상하게. 내가 실험을 해봤잖아요. 지난번에. 글을 올리면서. 그래 AI에 물으면 AI는 주로 이미지, 그림들 위주로 하지만은 이 영문 이런 거는 또 제대로 나와요. 영어 글은. 그런 한글을 올릴 때는 어, 좀 아직까지는 많이 미흡하더라. 이래 제가 느꼈고요. 색감도 잘 하여튼 눈에 잘 띄도록 하고 아무튼 간에
우리가 카카오톡을 또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카카오톡 홍보위에서는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16대, 800대 400 그런 크기로 하는 게 제일 적합하다. 자, 지금까지 이제 뭐 쉬는 시간도 없이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1시간 반, 정확하게 1시간 반이네요. 자, 그래서 눈이 좀 눈에 이거 잠깐만 좀 하고요.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리고 한 뒤에 한 20분 정도, 10분, 20분 정도 프로그램 관련 여러분 또 질문을 좀 받고 났어. 잠깐요. 요 이제 질의응답 밑에 요거 보고 이것도 내가 규소수, 어, 발효 규소, 7번 발효한 그 규소가 원래 막 그 실리콘 뭐 그 하여튼 여러 용도의 예를 유리 같은 거는 규사로 만드는 거 모래 그리고 규소는 한국은 특히 이제 차돌 뭐 이런 데서 빼내고 일본 같은 돌이 좀 버석버석하대요. 우리 한국 규소가 제일 알아준대요. 규소 그걸 발효해서 이제 수용성을 해라. 원액은 그냥 마실 수 없고 한 10대 9로 10대 1, 9대 9대 1로 구할은 생수, 일할은 지금도 이것도 하는 그렇게 했거든요. 어, 지금 내 눈에 뿌리고 하기 때문에 눈 녹내장 때문에 그 녹내장 안약이 워낙 독해서 이걸로 하니까 훨씬 더 녹내장 약을 좀 줄이고 어, 눈이 이제 상당히 피로감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없어지고 그렇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지금까지 한 걸 한 세 가지로 하면 지금 시작해도 수요가 가능할까요? 오히려 지금 AI 도구를 해서 AI를 남보다 조금만 더 빨리 활용할 수만 있다면은 오히려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막 인플루언서라 하더라도 AI를 활용 안 하는 인플루언서는 이제 저리 가라요. 현재는. 그래서 여러분의 시간만 단축해 주는 게 아니라 AI 그 자동 프로그램이 사실 그 제목을 적정하게 잘 키워드를 고려해서 넣으면은요. 실제 아주 우수한 작품이 탄생되는 거예요. 저도 깜짝깜짝 놀라요, 때로는. 내 머리에서 내가 뭐 챗GPT에 그냥 물어가 하는 것보다 뭐 10배나 더 좋은 이 작품이 나오니까 다만 그걸 이제 눈에 잘 띄게 구조화하는 그런 편집이지 그 안에 내용은 사실 내가 거의 손 안 대요. 뒷부분, 결론 부분에 뭐 내 생각이나 느낌 조금 집어넣던가 이러지 그 AI가 만들어준 물론 내가 묻기를 그 묻는 칸 있잖아요. 그 이제 지시문 넣는 거 그거를 나름대로 내가 이미 막 노련한 숙달된 조교가 돼가 그동안 워낙 뭐 1년 사이에 사실 1000편의 글을 올렸잖아요. 그 참 네이버 GPT 묻고 답하는 게 1000편이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숙달이 돼가 뭐 저는 뭐 머리 생각하면 또 이제 100편 고 하는 거 있거든. 건강 분야 100편, 블로그 분야 100편. 한 타이틀마다 10개씩 10개씩 해가 그걸 수시로 만들어요. 다른 거 어떤 뭐 또 여러분의 어떤 컨셉이 뭐 화장품이다 하면 화장품 쪽 아니면 화장품 너무 좀 좁죠. 그 어떤 여성 미용에 관한 무슨 최적화된 제목 100개를 뽑아줘. 해가 100개를 그냥 뽑아줘 이 명령이 아니고 그것도 지시문이 있어요. 한 10개 그 분류가. 그러면 그 가운데 내가 골라가 그 한 서너 개 우리 쓰면 내가 어디 뭐 한 시간 어디 갔다 온다. 그러면 그게 한 세 편, 저는 다섯 편은 잘 안 해요. 세 편을 주로, 두 편 아니면 세 편을 올려. 왜냐하면 다섯 편을 다 힘들게 막 그 제목도 다 적고, 이제 그 해놨는데, 어떤 데 갔다 오면 또 때로는요, 뭐 인스타에 머저 뿌릴 때도 있고, 가끔 100% 아닙니다. 이 프로그램이라는 게. 예, 그래서 또 저는 인스타 스레드가 동일한데, 스레드하고 네 가지를 다 했더니 스레드에는 막 두 번씩 올라가. 인스타 하나 쓰면은 저는 스레드에도 가고, 또 페이스북도 가고 그 다 동일 계열이라 저는 이제 연동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인스타까지만 하고 근데 가끔은 그 인스타에 뭐 줄 수 있는 게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니라 인스타 사이트 자체에서 이거는 낯선 어떤 접근이다 해서 차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잡아주려고 개발자인 딸이 또고 그래서 여러분 창에 옛날에 없었던 옛날에 이제 프로그램 돌리던 사람은 지금 이제 프로그램을 돌리다 보면 위에 뭐가 작동 중입니다 하면서 요 네모박스에 뭐가 나오거든요. 그것이 바로 그거를 막을 그 피해 가려고 인스타 자체에서 낯선 어떤 접속이라는 걸 피해 가려고 만들다 보니까 그게 생겨났거든요. 최근에 그거 한지 한 보름 정도밖에 안 돼요. 자, 그래서 여하튼 간에 지금 시작해도 오히려 AI 도구를 잘만 활용하면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하루에 몇 편을 써야 하는 주 3, 4회가 제일 무난합니다.
예, 주 3, 4회. 매일 1포는 사실 열심히 하면 1포 이상도 할 수 있죠. 그게 최고로 좋겠지만은, 하여튼 주 3, 4회를 목표로 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러고 또 어느 정도 이제 정착이 되면 조금 줄일 하더라도 처음에는 내가 이제 글 쓰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글 올리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한 주 3, 4회 글을 꾸준히 써가는 게 중요하다. 또 이런 염려 질문이 많아요. 제가 특강하면 꼭 한두 명이 이런 질문을 해요. AI로만 하면은 네이버 저품질 되지 않냐? 아이, 그걸 뭐 10년, 5년 가까웠는데 잘못하면 이 AI 쓴 걸 때문에 내 블로그가 없어지면 어떻게 하나 이런 염려를 하는. 제가 지금 21년을 갖고 온 블로그, 거기에 또 이 AI로 해가 초안, 물론 바로 발행을 잘 안 합니다. 제가 임시 저장을 해가 수정 편집을 해가 하기 때문에 염려 없습니다. 오히려 AI를 초안을 해서 어느 정도 기초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나의 경험 후기를 조금만 자연스럽게 따듬어 주면은 더 좋은 우수한 품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지침을 넣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안에 그 글쓰기 지침을 제가 1년간 노하우를 담은 그 지침입니다. 그것을 그 안에 심어놨기 때문에 여러분 지침은 지금은 옛날에 어떤 누구가 그걸 본인 그걸 삭 지우고 본인 걸 했더니 결과물이 엉망으로 나온다 그래가 지금은 그거 지우지 못하도록 기본 지침은 그대로 두고 본인 컨셉에 맞는 거는 추가로 하는 추가 항목이 하나 있어요. 그 추가를 해가 그 저장을 붙여주면은 여러분의 어떤 그 컨셉에 맞는 그런 거를 그 추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활용해 주시고. 자, 이제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블로그가 개인의 일기장으로 써왔다면 제가 한 15, 16년간은 이제 일기장으로서 그때는 공무원이 있었어요. 공무원을 했으니까 남에게 노출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기록장으로만 해오다가 하여튼 현재는 25년 현재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SEO 최적화 플랫폼으로서의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이제 내년부터는 AI가 본격화되면 원래까지는 사실 AI가 2023년도 11월부터 시작했나요? 하여튼 그래가 24년 거치고 25년 이래 거쳐오는 동안 지금 막 완전한 춘추전국 시대로 막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내년도 되면 이제는 성숙 단계로 접어들 것 같아요. AI가. 그래서 이제는 내년 한 연말쯤 되면 AI를 활용할 줄 아는 사람과 AI를 활용할 줄 모르는 사람 거기다가 또 더 나아가서는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과 AI를 뭐 그저 그렇게 활용하는 사람 이 격차가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글이 AI 사이트에 인용되도록 즉 AO 최적화 디지털 자산입니다. 블로그 잘 갖고 면 블로그 그 자체가 하나의 자산입니다. 블로그 사고 파고 합니다. 여러분 블로그 매매도 있어요. 그래서 블로그에 광고 한 편을 실으면은 블로그 수준에 따라서 뭐 몇천 원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 몇만 원, 몇십만 원. 저 같은 경우에 보니까 뭐 40만 원 또 책정됐다. 어떤 데는 80만 원으로 책정되기도 하고 이 정도는 받고 광고를 실어주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걸 가치로 따지면 뭐 몇천만 원. 제가 이제 목표가 내년 연말까지는 한 1억 만들기. 블로그 가치 1억 만들기 이제 프로젝트로 계속 이제 내년도에는 내년 상반기에 이제 전자책 플러스 종이책 또 몇 권 이제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내년 첫 번째는 일단은 지금 네이버 쇼핑이 밀어주는 네이버 쇼핑 커넥트가 밀어주는 그게 지금 이제 부각하기 때문에 일단 스마트 스토어 강의를 내년 첫 출발하면서 스마트 스토어와 쇼핑 커넥트 스마트 스토어 강의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거 하는 사람 그 강좌만 해도 4, 50만 원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스마트 스토어를 개설하는 것부터 해가 그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 올리는 상세 페이지 만드는 방법, 그 상품이 또 잘 노출되도록 하는 방법 등 하면은 한 4회차에 걸쳐서 쇼핑 커넥터 플러스 스마트 스토어 강의만 내년 1월에 지금 이제 14기 가운데 어떤 몇 분은 또 12월 플러스 내년 1월 함께 해가 30만 원 되고 이제 드는 분도 계시거든요. 아무튼 자 그래서 내년도에는 첫 상반기 한 3개월 정도는 그렇게 네이버 연결을 통한 스마트 스토어의 상품 판매 쪽에 좀 역점을 두고 수익을 내는 방법을 제가 안내할 예정이고, 그 이제 2, 4분기, 2, 4분기에는 이제 전자책 강의를 또 할 겁니다. 어차피 네이버 글 쓰는 거 몇 개만 오면 전자책 한 권 만들 수 있대요. 그것도 AI 힘을 빌려서. 자, 그렇게 이제 여기까지 총정리를 하고요. 추가 탭, 요거는 여러분 그냥 팁으로, 요거 누르면은 AI에 좀 더, 그 힘을 실어가
AI 시대, AEO에 맞는 거기에 대한 상세한 막 예도 있고, 하나의, 한 강좌입니다. 하루 강좌. 옛날에 한번 한 13기인가 12기인가 그걸 갖고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잠깐만, 어, 어떤 모양인가 한번 보여드리면, 앞부분은 이제 오늘 강의가 좀 중첩되는 것도 있고요. 뒤에 AEO, AI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앞부분은 이거는 뭐 쭉, 어, 요 이요도 7가지인데 오늘, 어, 강의했는 그 내용하고 중첩되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이 밑에 이제 요 다음부터 여기서부터 AI 자동 포스팅, 새집 짓기, 까지 여기까지는 하고 새집 짓기 요것도 여러분 누르면 조금 더 이제 더 공부할 수 있고 요거는 저의 새집 클립 크리에이터. 자, 여기서부터 요 부분. 이 부분은 다른 사람들 안 하는 저만의 좀 주특기 비슷하게 SEO 플러스 AEO. AEO 강의하는 사람 없습니다. 지금 거의. 제가 아마 선두주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알맞는 어떤, 1강, 2강 AEO 개념과 도입, 요거는 찬찬히 여러분 읽어보시고 글 쓸 때 이걸 염두에 쓰고 제목 정할 때도 염두에서 이렇게 이건 참고하십시오. 예. 자, 여기까지 이제 더 플러스 해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내년도에 제가 이런 목표라면 여러분 최소한 1,000만 원, 1,000만 원, 그 블로그 가치입니다. 1,000만 원 연말에 1,000만 원 이상을 갖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요와 같은 하나의 단계로 일단 원인만 해도 꾸준하면 못 당한다. 매일 일포하면 좋지만은 그래도 일주일에 한 3, 4, 그래서 제가 333 챌린지에 일주일에 3포를 하라고 333 챌린지 만들어 놨잖아요. 예, 그거 저 블로그에, 참 카페에 저 올려놓겠습니다. 지금 13기는 중간에 이렇게 한두 번 하면 기수마다 한두 분이 좀 열심히 하고 나머지는 거의 본인 뭐 그게 좀 부끄러워서 그런지는 몰라도 카페에 잘 안 올리더라고요. 카페에 올려놓으면 우리 보는 사람, 저도 여러분 그 블로그에 가서 하트도 눌러주기도 하고 또 뭐 시간이 여유 좀 있으면 댓글도 달아주고 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고 AI 도구를 활용하는 여러분 당연히 이제 활용할 테고, 예, 전략적 콘텐츠 기획. 예, 이건 하여튼 제목 정하고 아까 키워드 그거 하는 걸 그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그러면 저절로 요령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직까지 여기까지 가기 전에는 여러분 자신이 잘 쓸 수 있는 분야, 내가 경험했던 분야, 나 중심으로 이제 여기까지는 해오되 거다가 이제 적어도 월백 이상 이래 가져가려면 내 글을 읽어줄 사람의 뭔가를 가려운 데를 끌어줄 수 있는 그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즉 문제 해결형 어떤 콘텐츠, 그런 거를 이제 작성하는 게 최종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 이제 블로그는 여전히 유효한 수익 창출 도구다. 지금 네이버 블로그로 손님들 다시 한번 끌어오고 있다. 아까 이제 보여주셨잖아요. 그동안 떠났던 쇼폼의 어떤 틱톡이나 인스타, 유튜브 쇼츠 또는 이제 판매 쪽은 쿠팡 그리고 뭐 당근마켓 기타, 지마켓 뭐 여러 가지 떠났던 이런 손님을 다시 불러오기 위해서 네이버가 아주 작정을 하고 2025년 하반기부터 내년에는 아마 더 심화될 겁니다. 이제 왜냐하면 AI 시대에 그야말로 피 터지는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네이버가 파격적으로 글 한 편 올리면 몇천 원 주고 글 네 편, 뭐야 글 텍스트 글 4개, 그다음에 영상 1분짜리 영상 4개 올리면 2만 원 주고 또 그걸 연속 2달 계속 하면은 또 2만 원 주고 4만 원 주고 그게 지금 네이버에서 상금 주는 거예요. 그 클립 크리에이터 그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그거는 이제 네이버에서 주는 거고 또 내가 상품 연결된 판매하면 5%, 뭐 8%, 20% 이렇게 또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네이버가 열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를 짓고 일단 요 공식 강의는 여기서 녹화는 일단은 중지를 하고요. 잠깐만. 하여튼 오늘 이제 본의 아니게 오프라인 모임 대신에 온라인 줌으로 하자. 제가 1시간을 거의 이제 더 한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 만나게 되면 여러분 오프라인에 오신 분들을 중심으로 제가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대화도 하고 묻고 답변하고 이런 시간을 오늘 이제 녹여서 이 한 강좌에 녹여가 이렇게 조금 더 깊이 있게 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여튼 경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 일단 녹화는 여기서
중지를 하겠습니다.